저기 위에 올라오셔가지고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위에 올라오셔요. 저 옆에 가까이. 가까이 오셔.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민생본부장 추혜선 의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8년과 19년 12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지난 4월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을 확인하고 검찰 고발을 포함한 중징계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기업 조선 3사는 피해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피해 구제나 재발 방지 대책 어떤 것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도급 갑질 실태가 공정위에 의해 밝혀졌음에도 일말의 반성도 없는 조선 3사를 규탄하며 하도급 갑질 피해 구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 한익길 위원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의 윤범석 위원장 오셨습니다. 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 최성호 위원장, 그리고 박기현, 배성섭, 장영수, 송기갑, 서석하, 박강혁, 김사묵 위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조선 3사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의 김두찬 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참여연대 신동아 간사 참석하셨고요. 조선 3사 하도급 갑질 피해 업체들의 변호인인 김남주 변호사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수어통역은 김철환 수어통역사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에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장 분들 차례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재벌, 대기업 조선 3사가 하도급 업체에 줘야 될 대금을 후려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도급 업체에 위탁한 작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변경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의 갑질을 일삼았음이 공정위 조사로 확인됐습니다. 저와 정의당이 2년 전부터 갑질 피해 증언대회를 열고 또 조선 3사의 불공정 행위를 공론화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하도급 갑질의 구체적 실태를 드러내며 공정위 직권조사를 이끌어낸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대기업 조선 3사는 지금까지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탐욕 추구를 위해 을들을 후려쳐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음에도 사과는커녕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약속이나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매일 피가 마르는 고통의 일상을 견디고 있는 하도급 업체 대표들과 이 노동자들이 원하는 건 말로만 하는 동방성장이나 보여주기식 동방성장 조직 개편이 아닙니다. 조속한 피해 구제를 선행하지 않고 내놓은 대책은 또 다른 갑질이자 위선일 뿐입니다. 조선 3사는 하루빨리 대책위와 마주 앉아 피해 구제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앞으로 19일 뒤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는 대기업 조선사들의 하도급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빠르게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개정을 비롯해 공정거래 질서를 세우고 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원청기업과 계약관계에 있는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비롯한 거래 조건에 대해 단체를 구성해 원청과 교섭하고 하도급 갑질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단체 행동의 권리를 폭넓게 부여해야 합니다. 부당한 후려치기로 턱없이 낮은 대금 구조가 업계의 관행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제조원가와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요인들을 반영한 합리적 대금 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견고한 가불 구조를 각각의 하도급 업체들이 각계격파하며 살아남으리라는 건 영원히 을의 위치에서 매일 생존을 위협당하며 고통받으라는 말에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참석자 여러분들의 말씀을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피해 대책위 한익길 위원장 모시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갑을 관계는 공정하지 못하였으며 하도급 관계는 상생하지 못한 일방통행식 노예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산업 하도급 관계에서 공정과 상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허울 좋은 문서에서만 존재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2019년 공정위의 과징금 208억, 검찰 고발, 시정명령 등 제재 결정 이후 반성과 제도 개선, 피해 구제 없는 산무 대책으로 일관해오다 협력사 지원 조직을 3개 부서 총 70여 명 규모의 동반성장실로 확대 개편에 출범한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책위에서는 현대중공업의 이번 동방성장실 확대 개편은 지난달 하도급 갑질에 대한 반성과 제도 개선의 의지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현대중공업 동방성장실 김숙현 부사장에게 직접 유무선상으로 대책위와 피해 구제에 대한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대응조차 없는 언론 플레이였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하도급 갑질로 이익을 만들어 2018년과 2019년 정몽준 사가 일가에게 1,767억 원의 고배당을 실시한 바 있다. 동방성장실이 확대 개편된 지금도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는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우픈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우리 대책위는 다시 한 번 더 제안 촉구합니다. 대책위와 직접 피해 구제에 관한 논의를 할 것을 현대중공업 동방성장실 김숙현 부사장에게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난 3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갑질 기업이 피해 업체와 피해 구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피해 구제를 하면 벌점, 과징금 등을 감면하는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우리 대책위도 현대중공업이 공업입찰 제한, 영업정지 등 공정위의 하도급 갑질에 대한 제재를 대한민국 나아가 울산 동구 경제를 위하여 원하진 않고 있다. 우리 대책위 소속 15개 피해 하청업체 총 피해액이 3년 기준으로 약 1,038억인 정도이지만 사주 일가에 배당한 1,767억 원의 약 15% 정도이면 공정위 과징금 수준이면 동방성장의 길을 같이 갈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현대중공업이 진실된 동방성장실로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 대책위와 피해 구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하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업입찰 제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에서 벗어나 진정한 갑과 을의 동방성장으로 세계 1등 조선소의 명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다시 한 번 더 호소합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기업 결합심사에 하도급 갑질에 대한 피해 구제를 전제로 조건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 일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 대책위의 최성호 위원장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중공업 피해 협력사 대책위원회 위원장 최성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굴지 대기업인 삼성중공업의 상상 초월 악랄하고 잔인한 하도급법 위반 내용을 여러분에게 고발하고 호소하자고 합니다. 삼성중공업은 하도급 대금을 결정할 때 견적은커녕 협력사의 의견 한마디 없이 100%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도 대금 결제 후 법정 면피를 위한 짜맞추기용으로 협력사의 허위 견적을 강요하는가 하며 하지도 않는 내구를 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삼성중공업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공사 대금의 105% 기준으로 견적 금액을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만약 협력사의 견적 금액이 삼성 요구 기준과 다르면 무조건 반려하는 형포를 자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사 30에서 50%는 계약도 하지도 않고 공사부터 시키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부족하여 공사 대금 임금도 안 되게 턱없이 낮게 책정하여 많은 협력사들이 임금을 못 주고 공과금과 은행 부채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현재 삼성중공업에서 하도급 공사 중인 협력사도 이러한 경영 사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은
삼성중공업 100%가 실로 협력사 사원이 사망한 안전사고를 내고도 안전팀이 사고를 조작하여 협력사에게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는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행위와 공정위 신고 보복 행위, 그리고 공정위 조사 시 조직적인 방해 행위 등 하도급법을 무시하고 유린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법치 체계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를 일만의 양심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성중공업의 초법적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7일 국회 국정감사 시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우 위원장께서 강력히 처벌을 주문하여 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위 사상 일찍이 유례없는 7차례 걸친 직권조사를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실시하고, 그리고 지난 2월 12일 전원회의를 심의한 결과 계약도 없이 공사부터 시키고 공사 대금은 제조원가보다 낮게 일방적으로 결정함은 물론 모든 하도급서를 허위 조작한 내용을 모두 사실로 입증되어 검찰 고발과 함께 시행명령 및 과징금 36억 부과, 그리고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공포명령을 삼성중공업 홈페이지 및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결정하여 마침내 4월 23일 전 언론에게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번 공정위 법 위반 발표 내용은 삼성중공업의 조직적인 직권조사 방해 행위와 철저한 자료 은폐 행위로 삼성중공업이 이 사내 협력사에게 자행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 대비 빙상의 일각에 지나지 않으나 삼성중공업이 줄권 준법 경영 운운하며 부정해온 법 위반 및 비도덕적 행위가 생생히 드러난 만큼 삼성의 준법 경영이 얼마나 허구인지, 얼마나 유성인지를 다시 한번 본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삼성중공업 체급 책임자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간곡히 묻고 싶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경항을 금치 못하는 하도급법 위반과 협력사 하도급 대금을 관찰하여 협력사를 말살시키는 것이 소위 삼성이 부르짖고 있는 윤리경영이며 준법경영인지, 그리고 상생경영인지 이재용 부회장은 분명 답해야 할 것이다. 삼성은 겉으로 윤리경영과 준법경영 그리고 상생경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이요 허구라는 사실은 이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과 삼성전자 서비스인 노예와의 사건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듯이 삼성은 수많은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면서도 끝까지 잡아떼고 발뺌하고 남에게 덮어 씌우는 행위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으며, 이 사실이 드러나면 불리한 상황으로 불리하게 되며 삼성 수뇌부가 마지못해 나서서 사과하는 행위를 관례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아직도 이러한 구태를 버리지 못한 채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뇌물 사건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죄값을 모면하기 위하여 준법감시위원회를 긴급히 출범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삼성의 진정성은 불행히도 그 어디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농단 면책을 위한 들러리가 아니면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존의 되풀이하는 거짓말과 변명이 아닌 진정성 있는 사과와 더불어 피해 협력사에 대한 납득할 만한 대책을 제시한다면 삼성중공업 준법감시위원회가 받아온 많은 오해와 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이 그동안 사내 협력사에 대하여 계약도 없이 선투입하면서도 공사 일자는 계약 일자 이후 일자로 조직하고 하고 공사 대금은 종업원 임금도 안 되게 일반 결정 후 법정 면핏 짜맞춤형으로 허위 견적을 강요하는 등 모든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전대미분의 사기 집단이자 범죄 집단인 삼성중공업과 이재용 부회장은 일말의 양심이나 최소한의 도덕적 의식이 있다면 삼성중공업 하도급 대응 결정 시 협력사 견적은커녕 의견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공사 대금을 즉시 돌려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우조선해양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의 윤범석 위원장 모시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우조선해양은 회사 자체의 부실 경영과 분식회계로 인한 부도유기에 몰려 있을 때 지난 보수 정권에서 도움을 받아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현 정권에서 관리 감독을 해오면서 경영 정상화를 이루었고 흑자도 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적 자금이 투입된 후 시작된 해양 플랜트 감소와 맞물려서 경영 정상화의 일환으로 하도급 업체의 기성금을 삭감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지난해 공정위 조사로 알려지게 되었다. 현 정권과 국정 방향과 21대 총선을 지지해준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정 경제와 불평등과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민심의 방향과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하도급 피해 업체인 저희가 느끼는 심정은 친기업적인 부분과 국가 기반 산업이라는 프레임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나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회 여러 가지 민생 현안 활동을 통해 대우조선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는 대우조선 해양의 하도급 문제를 20대 국회에서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180석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할 대의정치 대리자분들에게도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력히 요청하고 부탁드려보니 현재 대우조선 해양의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고 경영 여건이 좋아졌으므로 4년 동안 국회 국정감사와 공정위 심의 때 약속했던 상생 경영의 일환으로 실행하겠다는 약속을 지금이라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대우조선 해양과 산업은행은 속히 결단을 해주시고 국회와 정부는 대우조선 해양의 원청과 하도급 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마무리를 하여 결과적으로 공정경제가 확정되어 피해 업체와 그 가족들 그리고 노동자들까지 힘든 삶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대책위원장 윤범석 일동입니다. 네, 참석하신 분들 마지막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남주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 조선소 분들하고 같이 한 5년 전부터 이 사건을 같이 해왔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어떻게 세계 초일류 조선소들이 이렇게 하도급법을 위반할 수 있을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둘 사실로 밝혀졌고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을 차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것이 밝혀졌습니다. 아주 전근대적인 기업 문화입니다. 계약서 없이 공사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원청이 주는 대로 결정하는 대로 하도급 대금을 주고 하도급 대금이 부족해서 아우성 치더라도 망하는 회사는 그냥 쫓겨나는 이러한 실태가 현재 K 브랜드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의 자긍심이 높아지는 이러한 시기에도 아직 조선 산업에는 만연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급히 개선하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공약으로 범정부 을지로위원회를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경제를 약속했습니다. 범정부 을지로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경제는 아직 멀었습니다. 공정한 경제는 지금 이러한 조선소 하도급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대우조선해양에서 상생을 촉구하셨습니다.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언론이 모두 합쳐서 상생하는 문화 그리고 조선산업에서도 K브랜드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도급법 등 20대 국회에서 여러 법안이 통과됐지만 사실상 현장에서는 잘 작동되지 않는 그림의 떡 같은 제도들이 많았습니다. 하도급법에 3배 손해배상,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가 들어와 있지만 현재
활용된 건수는 딱 한 건이고 1.5배에 그쳤습니다. 현실에서는 하도급법을 무시하는 대기업들의 횡포가 만연해 있습니다. 어떻게 법이 현장에서 작동할 것인지 이것도 고민해야 합니다. 노동법을 사업주는 현재 아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청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중소기업 보호청 같은 전담 기관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의 보호에 힘을 넣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이 단가를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뭉쳐서 협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기업과 1대1로 싸워봤자 항상 중소기업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그러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단체 협상권, 단체 행동권들을 쟁취해냈던 것입니다. 우리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서도 이러한 단체 협상,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들을 법제화하는 시도를 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자회견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은 회한이 남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정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남주 변호사가 5년 동안 이분들과 함께했다고 했는데 저는 3년 가까이 이분들과 함께했습니다.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이분들이 재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가지고 함께했습니다. 이분들은 지난 시간 동안 비바람이 몰아치는 천막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버텨주셨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지금 보름 좀 남은 시간에 보니까 이분들에게 희망 고문만 하게 해드리지 않았나 이런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또 이분들뿐만이 아닙니다. 악명 높은 단가 우려치기에 저항하다 지금 감옥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그분들을 면회를 한 번씩 하려고 하는데요. 21대 국회에서는 이분들의 피눈물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정을 얘기했던 이 정부도 이분들이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다시 산업의 전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서 약속을 받아내고 그리고 이분들이 얘기했던 불공정 행위들이 사실임을 밝혀내고 했던 지난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행정 제재는 따로 있고 이분들의 피해 구제는 먼 얘기고 이런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이겠습니까? 조선 3사는 단순히 불공정 행위만 한 게 아니라 생태계 자체를 파괴한 것입니다. 우리 국가 기반 산업의 경쟁력을 이분들의 피눈물을 이분들의 생존을 깔고 일으켜 세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부디 21대 국회에서 정치가 이분들 약자들 을의 편에 을들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단이 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는 이분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 3사도 약속했던 부분들을 하루빨리 이행을 해주십시오. 정말 기업의 책무를 다해주기를 간곡하게 촉구하면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